여러분, 김밥 한 줄이 이제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비싸게 샀는데 분식집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김밥값 5,000원 안에는 재료비, 인건비, 월세, 전기료, 카드 수수료, 배달비까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돈의 흐름을 쉽게 풀어주는 경제시사 전문가 폭스 박사입니다. 오늘 폭스 박사가 김밥 한 줄에 숨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밥값은 단순한 음식값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활 물가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경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김밥이 정말 만만한 한 끼였죠. 학교 앞에서도 먹고 회사 점심으로도 먹고 아이 학원 보내기 전에 간단히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기본 김밥도 3,000원대 후반입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프리미엄 김밥으로 가면 4,000원대, 5,000원대도 흔합니다. 김밥 두 줄에 음료 하나만 집어도 10,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사장님이 갑자기 많이 남기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밥은 단순해 보입니다. 밥, 김, 계란, 단무지, 당근, 햄, 우엉, 참기름. 그런데 이 작은 재료들이 전부 가격표를 밀어올립니다. 쌀값이 오르면 밥값이 오릅니다. 계란값이 오르면 속재료 비용이 오릅니다. 김 가격이 오르면 김밥의 기본 원가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가란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 비용입니다. 김밥으로 말하면 쌀, 김, 계란, 햄, 채소 같은 재료비가 가장 먼저 보이는 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밥은 사람이 직접 싸야 합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넣고 돌돌 말고 자르고 포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값입니다. 김밥집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돈이 나갑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월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직원 인건비. 이걸 경제에서는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비란 매출이 많든 적든 계속 나가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안 돼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김밥 한 줄을 팔 때마다 사장님은 재료비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게 월세도 생각해야 합니다. 전기밥솥을 돌리는 전기요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스요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밥값은 김밥 재료만의 가격이 아닙니다. 가게가 하루를 버티는 비용까지 들어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김밥값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붙습니다. 요즘 김밥은 매장에서만 팔리지 않습니다. 포장도 많습니다. 배달도 많습니다. 카드 결제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은 비용들이 계속 붙습니다. 카드 수수료, 포장 용기, 비닐봉투, 배달앱 수수료, 배달 대행비, 플랫폼 비용.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플랫폼은 손님과 가게를 연결해주는 중간 공간입니다. 배달앱이 대표적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수료가 생깁니다. 수수료란 거래를 연결해준 대가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김밥 한 줄 가격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렇게 느낍니다. 가격을 올렸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낸 5,000원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게마다 원가는 다릅니다. 지역마다 월세도 다릅니다. 배달 주문인지 매장 주문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은 정확한 회계 계산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김밥 한 줄을 5,000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먼저 재료비가 나갑니다. 쌀, 김, 계란, 햄, 채소, 참기름. 대략 1,800원이 재료비로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1,800원이 빠집니다. 남은 돈은 3,2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김밥은 사람이 직접 만듭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넣고 말고 자르고 포장합니다. 한 줄당 인건비를 8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200원에서 800원이 빠집니다. 남은 돈은 2,400원입니다. 이제 월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고정비도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한 줄당 7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1,700원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포장 용기 비용이 붙습니다. 대략 3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1,4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장 판매에 가까운 계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달앱 주문이라면 어떨까요? 플랫폼 비용과 배달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비용이 700원, 1000원 또는 그 이상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700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5,000원짜리 김밥을 팔았는데 실제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잘 남아도 1,000원대. 배달과 각종 비용이 붙으면 몇백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많이 못 남깁니다. 그럼 누가 다 가져간 걸까요? 정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 비용으로 쪼개져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김밥값은 단순한 음식 가격이 아닙니다. 생활물가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작은 지도입니다. 쌀값이 오르면 김밥값이 흔들립니다. 계란값이 오르면 김밥값이 흔들립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김밥값이 흔들립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김밥값이 흔들립니다. 배달비와 수수료가 오르면 김밥값이 또 흔들립니다. 이걸 비용 전가라고 합니다. 비용 전가란 가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버티다 결국 가격표를 올리는 겁니다. 사장님도 힘듭니다. 소비자도 힘듭니다. 이게 요즘 외식 물가의 어려운 구조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욕심을 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비용이 동시에 밀려오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김밥은 원래 가성비 음식이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밥 한 줄이 4,000원이면 차라리 도시락을 먹을까? 5,000원이면 다른 메뉴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대체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체제란 비슷한 만족을 주는 다른 선택지입니다. 김밥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편의점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컵밥을 비교합니다. 경제는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강합니다. 미국은 샌드위치와 패스트푸드가 점심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음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점심 한 끼에서 가격과 편리함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김밥값 상승은 그냥 분식집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점심 선택권이 좁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밥값은 다시 내려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오른 고정비는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한번 오르면 부담이 계속됩니다. 재료비가 잠깐 내려가도 전체 가격이 바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첫째, 가게는 메뉴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잘 팔리는 메뉴 중심으로 재료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 비용 구조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소비자도 가게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는 가격표만 보지 말고 구성, 양, 품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으면 결국 좋은 가게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김밥값 5,000원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전기요금, 수수료가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폭스 박사의 한 줄 정리입니다. 가격표는 숫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남긴 발자국이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김밥 한 줄에 얼마까지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 가격을 알려주세요. 다음 이 가격의 비밀에서는 배달비 이야기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배달비는 왜 점점 더 비싸게 느껴질까요? 이코노미 폭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폭스 박사가 어려운 경제를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